네, 기술주들의 급락이 두드러졌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낙폭이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Y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레포트와 함께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댄 아이브스도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기로에 있다라고 약간 주춤하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AI 칩의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 종목 모두 큰 폭의 낙폭 보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술주의 낙폭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간밤 있었던 이슈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크게 네 가지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 지표 빼고는 맥을 같이 하는 이슈들인데요. 먼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왔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겠고요. 간밤 미증시의 큰 하락을 주도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꼽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토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굴스비 연은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고, 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패배자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뉴스로 확인해 보겠고요. 마지막 브리핑 통해서는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 정말 해임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3월에도 하락하면서 부진한 경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3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7% 하락한 10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의 전월 대비 하락률 0.2%보다 낙폭이 확대된 건데요. 이로써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3월의 하락은 소비자 기대 심리 악화, 주가 급락, 제조업 신규 주문 감소 등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재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를 목표로 되돌릴 것이라는 장기적 기대는 매우 중요했고, 이를 위해 연준의 독립성은 중대하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간섭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나쁜 성장, 더 높은 실업률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최대 패배자라고 칭하며 금리를 즉각 인하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비용들이 예측한 대로 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늦는 파월, 즉 최대 패배자인 그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는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정말 해임이 되는 걸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트럼프는 파월의 해임을 주장하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관세가 처음에 시작될 만 하더라도 정말 이 대통령이 왜 그러는 걸까라는 물음표로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찼지만 이게 전방적인 미국의 경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는 걸 예측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파월 의장의 해임을 두고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내쫓고 싶다면 그는 곧바로 떠날 것이다. 나의 의사에 파월 의장의 해임이 달려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는데요. 이 사진은 어제의 사진은 아닙니다. 2019년 트럼프 일기 당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던 사진을 찾아서 올려놨는데 써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이야기한 건 다만 이번 2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기 때도 해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그때의 발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파월은 멍청하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파월에 대한 해임 의사를 1기 당시 때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18년 4차례 금리를 1%포인트 총 합해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때도 금리 인하를 두고 옥신각신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2기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는 파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패배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네요. 1기 때와 비슷한 양상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1기 때는 멍청하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파면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2기인 현 시점에서는 이 해임에 대한 정확성이 얼마나 될까요? 해임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IB에서도 바클레이즈의 의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파월에 대한 언급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기 때를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해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이 파월 의장의 직접적인 해임이나 FOMC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법률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파월 의장의 해임은 약간 가능성이 멀어 보입니다. 미국 연준법 1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준 이사를 해임 가능한데요. 이 정당한 사유, 우리가 생각하는 범법 행위와 유사합니다. 법률 위반, 직무 태반, 그리고 이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짚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임에 대한 가능성은 멀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이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FOMC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영향을 주면 FOMC까지 그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간밤 뉴욕 증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정말 꽝꽝 얼어붙어 있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 내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파월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데 있다라고 목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코어 측에서는 정말로 해임을 할 시 주식과 채권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임기 시작 이후 최저치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